제목 캐나다 거래소 특정 코인 매수 제한 정책의 강력 비판이 잇따라 캐나다 암호화폐 거래소 뉴턴이 BTC, ETH, LTC, BCH 외 코인의 3만 달러 구매 한도 적용을 공지한 것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캐나다 암호화폐 거래소 뉴턴은 캐나다 증권위의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BTC, ETH, LTC, BCH는 원하는 만큼 매수할 수 있지만 이 4종 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는 연간 순구매 한도가 3만 달러로 제한된다고 공지했다. 이는 뉴브런즈윅, 뉴펀들랜드, 노바스코샤, 누나부트, 노스웨스트 춘주, 온타리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서스케처원, 유콘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뉴스레터 플랫폼 뱅크리스의 창업자인 데이비드 호프먼은 연간 순구매 한도가 적용된 암호화폐인 솔라나를 2만 달러 매수하면 1만 달러어치 암호화폐만 추가 매수 가능하다. 캐나다는 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를 이더리움 공동 설립자 비탈릭 부테린이 리트윗하며 이더리움 피플들이 다른 합법적인 암호화폐와 관련해 ETH의 특권을 부여하는 규제에 반대하는 것을 보니 기쁘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저 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결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쪽이든 이라 말했다. 이와 함께 비탈릭 부테린은 XRP는 비트코인과 ETH를 중국이 지배하는 코인이라고 폄하했을 때부터 보호할 권리를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트는 비탈릭의 해당 트윗을 리트윗하며 비탈릭 당신은 7만 2천 XRP 보유자들은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건가? XRP 보유자들은 리플랩스 혹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창업자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신이 진정한 암호화폐 업계 리더라면 리플과 보유자들이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과거 비트코인 매거진의 기관 아티클이나 XRP의 긍정적인 발언을 기억할지 모르겠다. 누군가는 당신의 말을 듣고 XRP를 매수했을 수도 있다. 당신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목 올드보이들의 귀환 트론 vs 이오스 트렌드 출처 트론 바우 트위터 과거 3세대 암호화폐로 주목받던 트론이 시총 16위로 상승했다. 그리고 트론과 함께 3세대 대표 가상자산으로 언급된 이오스는 지난 일주일 사이에 9% 이상 반등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한동안 독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3세대 암호화폐인 트론과 이오스 모두 부활할 수 있을까? 트론과 이오스에 대한 대중의 생각은 어떨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선트렌드와 함께 확인해보자. 출처 선트렌드 트론 vs 이오스 언급량 추이는 8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 일주일간 트론은 1575회, 이오스는 596회 언급됐다. 출처 선트렌드, 출처 선트렌드, 출처 선트렌드, 출처 선트렌드 트론 vs 이오스. 이미지와 주요 감성어는 트론의 이미지는 긍정 69%, 부정 17%, 중립 14%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매력적, 높은 점수, 호평, 우위, 찬사, 긍정적, 당첨 등이 있다. 부정적인 표현은 이름 모르다와 심하다, 길 잃다가 있으며 중립적인 표현은 난리나다가 있다. 이오스의 이미지는 긍정 50%, 부정 44%, 중립 6%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좋다, 가자, 사랑, 재밌다, 밝다, 만족스럽다 등이 있다. 부정적인 표현은 울다와 의미 없다, 죄송하다 등이 있으며 중립적인 표현은 늦다탄 하나이다. 트론, 이오스 관련 준요 이슈 트론 재단은 블록체인 여행 플랫폼 트래벨러가 TRX 토큰과 어스드 결제를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사용자는 TRX와 어스드로 전 세계 300만 개 이상의 여행 상품을 결제할 수 있다. 블록체인 뉴스 플랫폼 코인게이프는 트론이 0.07에서 0.071달러 영역에 형성된 저항 영역에서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트론이 저항 영역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매도 세력이 0.07에서 0.071달러 저항 영역 방어에 나서기 시작했다. 만약 트론이 0.067달러에서 지지를 잃게 된다면 0.058달러 선까지 폭락할 수 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의 옌비 크립토는 이오스가 이노우조우라는 이름으로 변경하면서 이오스 하드포크를 통해 기존 생태계가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더리움의 머지 업그레이드와 마찬가지로 이오스 하드포크 예고는 최근 이오스의 일시적인 상승세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24시간 서 이오스의 총 예치금은 15.77% 상승한 1억 3,680만 달러로 집계됐다. 트론, 이오스, 오늘의 시세는 8월 18일 오후 3시 40분 코인마켓캡 기준 트론의 시세는 전일 대비 3.42% 하락한 0.06834달러이며 이오스의 시세는 11.87% 하락한 1.43달러이다. 제목 아치로트 비공개 베타 테스트 시작. 총 상금 $10,000. BNB 체인 기반 게임파이 프로젝트 아치루트 개발팀이 비공개 베타 테스트 일정을 공개했다. 테스트는 8월 18일 정오부터 24일 정오까지 진행된다. 이번 비공개 베타 테스트는 첫 번째 테스트 당시 발견한 버그 수정 사항을 반영하며 RPG 요소와 함께 돌아온다. 이전 비공개 베타 테스트 당시보다 원활한 게임 실행과 그래픽 요소를 강화하며 스쿼드와 히든 맵, 3대3 배틀 등 다양한 요소를 새로이 공개한다. 더불어 높은 참여도와 더 나은 테스트 결과를 위해 게임 개선에 기여하는 유저에게 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위해 준비한 상금은 최대 $10,000이다. 아치로트는 스마트 컨트랙트와 게임 플레이 메커니즘 등의 버그를 발견하여 보고한 플레이어를 대상으로 상금을 지급한다. 게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버그를 발견하는 유저에게는 최소 $20를, 중대한 보안 결함을 보고한 유저에게는 최대 $5,000를 지급한다. 보상금 이외에도 게임 속 몬스터의 신체 일부분으로 구성된 NFT도 보상으로 지급한다. 총 4개 등급의 희소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 NFT는 게임 속 아바타를 조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아치로트 팀은 비공개 베타 테스트 기간, 플레이어의 버그 보고사항 유효성을 기준으로 희소성 등급이 다른 NFT를 차등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비공개 베타 테스트 도중 경쟁을 통해 PVP 리더보드에 이름을 올린 최고의 플레이어는 아치로트 거버넌스 토큰인 $알트를 받을 수 있다. 아치로트 관계자는 $알트의 상장 전이므로 현재 $알트를 확보할 유일한 방법은 프로젝트 자체 공식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치루트 팀은 비공개 베타 테스트 종료 후 테스트 결과와 보상 지급 대상자 명단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커뮤니티 투표를 통해 랭킹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제목 도지코인 도지체인발 반짝 랠리 후 하락 전환. 오리지널 밈 코인이자 시가총액 10위 암호화폐인 도지코인이 반짝 랠리 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강력하게 지지하는 도지코인은 한국 시간 18일 오전 11시 14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24시간 전 대비 4.23% 하락한 0.08131달러를 기록 중이다. 도지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0.07993달러에서 최고 0.08811달러까지 치솟았다. 도우즈는 도지코인과 실제로는 관계가 없는데도 도지코인 레이어로 불리고 있는 도지체인이 화제가 되면서 지난 24시간 기준 강세를 보였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따르면 도지체인은 디파이, 대체불가 토큰, 딜, 게임 등을 가능케 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도우즈 보유자는 도지체인에 연동해 도우즈를 받아 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지체인 내 거래를 위한 가스비를 도우즈로 지불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지체인 측은 체인 론칭 후 지난 닷새 동안 이용자들이 만든 지갑 수가 58,000개를 넘어섰고 거래 건수도 48만 건이 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지체인은 도지코인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가장 인기 있는 이더리움 사이드 체인인 폴리곤에서 개발됐다. 도지코인 재단도 트위터를 통해 재단뿐 아니라 최초 개발자인 잭슨 팔머, 빌리 마커스 등이 모두 도지체인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냈다. 도지코인 가격 전망과 관련해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이자 기술 분석가인 라케슈 페드히에는 곰들이 도우즈 가격을 0.09달러에서 회복을 지연시키려고 하지만 황소의 0.08달러 선을 유지하면 0.10달러까지 랠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가격대마저 돌파하고 유지하면 잠재적인 추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며 반대로 0.080달러 아래로 도우즈 가격이 떨어지면 강세 전망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론 머스크 CEO는 최근 유튜브 채널 풀샌드 팟캐스트에 출연해 도지코인을 지지한다.
도지코인이 비트코인보다 결제 수단으로 더 뛰어나다고 밝혔다. 제목 미 천연가스 가격 14년 만에 최고치. 폭염, 유럽 수출 영향.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폭염으로 인한 냉방 수요와 유럽 수출 증가로 인해 1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17일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미국 천연가스 근원물 선물 가격은 전날 100만 BTU당 9.329달러로 2008년 8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 가격은 이날 9.164달러로 소폭 하락했지만 지난 6월 말에 비하면 70% 정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코로나19로 봉쇄 조치가 내려졌던 2020년 6월의 1.48달러대와 비교하면 무려 약 525%나 뛰어오른 상태이다. CNN 비즈니스는 미국 대부분 지역을 휩쓴 폭염으로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도 크게 늘어 가뜩이나 적은 상태였던 천연가스 재고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화해 공급량을 줄이면서 어려움을 겪는 유럽에 대한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수출량이 늘어난 것도 천연가스 가격 상승의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토터스 캐피털 어드바이저스의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롭 튜멜은 천연가스가 이제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원이 되고 있으며 LNG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면서 늘어난 수요만큼 공급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제목 리플세크 법적 공방 지속. XRP 0.39달러 돌파 주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최근 리플과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답변 브리핑에서 법원은 2018년 윌리엄 힘먼 전 세크 임원이 돌려준 이더리움 관련 연설 초안 이메일 자료를 제작하도록 강요하는 명령을 내렸다며 이 의제기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세크는 피고는 일관성이 없는 주장을 하며 힘먼 연설 초안 이메일 자료 제작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 측은 많은 사람들이 힘먼 연설을 근거로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며 유력 경제지인 포춘도 리플과 같은 토큰이 규제 당국의 탈중앙화 판단 기준을 충족시키긴 어렵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적했다. 앞서 미국 법원은 세크의 힘먼 연설 자료 비공개를 위한 DPP 주장을 기각하며 힘먼 연설 영상을 공개해달라는 리플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힘먼 연설은 리플과 세크 간 이번 소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 당시 세크 임원이었던 그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유가증권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블록체인 해외 송금 프로젝트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18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38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2.49% 하락한 가격이다. 시가총액은 약 188억 달러로 182억 달러 수준인 바이낸스 USD와 카르다노 에이다의 근소한 차이로 앞서며 시총 6위 자리에 위치해 있다. XRP 가격 전망과 관련해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이자 기술 분석가인 라케쉬 움페드히에는 황소가 0.39달러의 오버헤드 저항을 돌파하면 0.48달러로 상승한 다음 0.54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다며 반대로 0.37달러의 20일 지수이동 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면 0.35달러의 50일 단순이동 평균선까지 후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제목 미세크 조사받는 코인베이스. 이더리움 어지는 호재. JP모건 소속 애널리스트 케네스 워딩턴이 최근 리포트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이더리움 버지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가 17일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워딩턴 애널리스트는 코인베이스가 이더리움 시장 점유율 15%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7% 수준이라며 코인베이스가 이더 머지를 통해 연간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점진적 스테이킹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결과의 조건은 이더 가격 2,000달러, 수익률 5%다. 코인베이스는 이달 초 기관 고객을 위한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코인베이스에게 이더리움은 직접적인 수익 창출의 기회라고 덧붙였다. JP모건은 코인베이스의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목표 주가는 64달러로 평가했다. 현재 코인은 5.48% 하락한 85.4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시드니 공과대학이 보고서를 발표, 코인베이스의 내부자 거래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일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거래소가 불법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코인베이스는 모든 투자자가 동일한 정보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불법 행위를 적극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전 코인베이스 매니저 등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특정 암호화폐 상장 발표 전 거래를 추진했다며 이들을 내부거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당시 코인베이스는 해당 사실을 4월부터 알고 있었다. 지난 4월 상장 전 암호화폐에 대한 부적절한 거래 행위를 포착했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3명의 용의자를 찾아냈고 관련 정보를 법 집행기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제목 미지파이 제네시스 암호화폐 부실 대출의 CEO 패진 인력 감축. 미국의 대표적인 디파이 업체 제네시스가 17일 암호화폐 부실 대출 문제로 최고 경영자를 퇴진시키고 인력을 감축한다고 밝혔다. 제네시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마이클 모로 CEO가 사퇴하기로 했다며 리스크 관리, 기술, 준법 감시 분야 임원들도 교체했다고 발표했다. 또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 50여 명을 해고하는 등 전체 인력의 20%를 감축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올해 상반기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는 크립토 윈터가 도래하며 제네시스도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다. 제네시스는 6월 파산을 신청한 암호화폐 헤지펀드 3에로즈 캐피털에 코인 등을 빌려줬다가 큰 손실을 보았다.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자 이 회사는 모기업인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부실 채권의 일부를 떠넘겨 급한 불을 껐고 지난달 3A씨를 상대로 12억 달러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목 더 샌드박스 98개 메타버스 경험 알파 시즌 3 공개. 샌드 가격은 약세. 8월 24일부터 시작하는 이번 알파 시즌 3은 10주 동안 98개의 다채로운 메타버스 경험을 선보이며 더 샌드박스 계정이 있으면 누구나 매일 새롭게 열리는 콘텐츠를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다. 알파 시즌 3은 전 세계 32만 5천 명이 넘는 플레이어가 즐겼던 지난 알파 시즌 2보다 규모를 한층 확대했다. 시즌 3 기간 동안 플레이어는 자기만의 아바타를 직접 만들거나 14만여 종의 플레이 가능한 아바타 NFT 중 마음에 드는 아바타를 선택해 음악, 예술, 건축, 게임, 패션, 엔터테인먼트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웹3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플레이어는 스티브 아오키 아바타로 유비소프트의 레비드 경험을 플레이하거나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 아바타로 워킹 데드 세계관으로 만들어진 메타버스 세상을 탐험할 수 있다. 더 샌드박스 CEO이자 공동 창립자인 세바스티안 보르제는 NFT 컬렉션은 디지털 정체성 표현에서 시작했으나 더 샌드박스는 실제로 NFT를 가지고 놀며 발전시키는 세상을 구축하며 컬렉션 보유자들을 위한 새로운 사용 사례를 개발해 나가고 있다라며 창의력과 열정이 넘치는 여러 웹3 커뮤니티와 함께 우리는 오픈 메타버스 문화를 정의하고 사회적 소통의 미래를 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싱글 및 멀티플레이어로 구성된 다양한 콘텐츠는 스눕독, 워킹 데드, 데드마우스, 워너 뮤직 그룹, 유비소프트의 레비드,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 월드 오브 우먼, 스머프, 스티브 아오키, 케어베어, 그리고 아타리 등 더 샌드박스의 파트너사 IP 기반으로 한 경험, 더 샌드박스의 게임 메이커 펀드 지원을 통해 제작된 경험, 일반 크리에이터 팀과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한 경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알파 시즌 3에서는 시즌권 형태의 NFT 아이템인 알파 패스를 소유하면 최대 500샌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알파 패스는 시즌 3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경험에 참여해 레벨을 올려 추첨권을 얻어 추첨에 참여하거나 알파 시즌 이벤트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 이외에도 더 샌드박스의 유틸리티 토큰인 샌드를 스테이킹하거나 랜드, 아바타, NFT 컬렉션을 보유하고 계정 인증을 마친 모든 플레이어에게는 추가적인 보상이 제공된다. 세바스티안 보르제는 이번 알파 시즌 3에는 더 많은 멀티플레이어 경험, 파트너사, 크리에이터가 함께하며 NFT 보유자 및 플레이어들이 새로운 플레이 앤원 방식으로 획득할 수 있는 보상, 컬렉션, 재미의 요소가 훨씬 다양하다라며 우리는 더 샌드박스 메타버스 세상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며 유저들에게 매일 새롭고 재미있는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시간 18일 오전 9시 32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더 샌드박스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5.03% 하락한 1.21달러를 기록 중이다.
제목 위메이드 중동 지역 공략 나선다. 블록체인 사업 글로벌화 본격 시동. 위메이드가 글로벌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지사를 설립하며 중동 지역 공략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두바이 지사는 위메이드 블록체인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설립된 것으로 국내 게임사 중 UAE에 지사를 설립한 사례는 위메이드가 처음이다. 중동 지역은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기술 등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두바이는 최근 가파른 게임 산업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부에서 블록체인 사업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글로벌 IT 기업의 중동 진출 거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 두바이는 친블록체인을 내세우며 디지털 혁신 산업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생태계와 가상자산 서비스에도 선도적이며 과감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지난 17일 두바이 현지를 방문, 공중파 뉴스 채널 CNBC 아라비아와 생방송 TV 인터뷰를 갖고 위메이드의 전반적인 블록체인 사업 및 인터게임 이코노미 구현, 위믹스코인에 대한 비전을 소개했다. 이외에도 두바이 현지 미디어들의 관심이 이어지며 다수의 인터뷰를 소화했다. 장영국 대표는 인터뷰에서 코인, NFT, 디파이 등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게임은 잘 설계된 게임 내 경제를 게임 밖 현실 세계로 확장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위메이드는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두바이 외에도 싱가포르, 중국, 일본, 미국 등에 이미 지사를 설립했고 올해 해외 지사 설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향후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제목 비트코인 2.3만 달러 선 후대 투심 크게 위축. 거래소 보유 BTC 물량 급증. 매도세 심화 가능성. 출처 알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간밤 나스닥이 1.25% 급락하면서 23,000달러 선까지 가격이 후퇴했다. 한국 시간 18일 오전 9시 19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세는 23,399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2.16% 하락한 수치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4,475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40.1% 수준이다. 투자 심리도 전날에 비해 크게 위축된 모습이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전날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30을 기록했다. 투심이 약화되며 공포 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한편 크립토콘트 기고자의 이브람 차트가 전날 암호화폐 현물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급증했다. 최근 약 16,000 BTC 이상이 거래소로 입금됐고 해당 물량은 매도 물량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거래소 유입은 1000 BTC 이상을 보유 중인 고래의 물량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미국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하락했다. 17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71.69포인트 하락한 33,980.32의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31.16포인트 하락한 4,274.04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64.43포인트 하락한 12,938.12의 거래를 마쳤다. 타우 지수는 6거래일 만에 소폭 하락했다.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내렸다. 제목 피치 우크라 신용 등급 CC로 2계단 상향.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신용 등급을 제한적 디폴트에서 CC로 2계단 상향 조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피치는 이날 우크라이나가 국제 채권단과 채무조정 협상을 타결한 점을 지적하면서 지난주 RD로 내렸던 신용 등급을 다시 CC로 올렸다. 반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지난 12일 우크라이나의 채무조정 협정이 채무불이행과 다름없다며 신용등급을 CC에서 선택적 디폴트로 강등한 바 있다. 앞서 우크라이나 해외 채권 중 약 75%를 보유한 국제채권단은 지난 10일 원금과 이자 지급을 2024년까지 2년간 연기하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는 58억 달러 상당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만기가 당초 2022에서 2023년에서 2024에서 2035년으로 연기될 예정인 유로본드 약 195억 달러 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매월 50억 달러 상당의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전쟁이 5개월을 넘기면서 보유 외환이 바닥을 드러냄에 따라 채무 상환 2년 연기를 채권단에게 요청했다. 제목 크라켄 CEO 연말에 1 비트코인 슈퍼카 한 대 희망 2만 달러로 하락하면 그땐 올인. 출처 부가티 트위터 코일 리더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 최고 경영자 제시 파월이 17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약 18,000달러에 추가 매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향후 계속해 상승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연말쯤에는 1BTC로 슈퍼카 부가티 한 대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부가티는 최고급 차량 브랜드로 차량 1대 가격대가 190만에서 330만 달러에 이른다. 앞서 지난 5월 파월은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까지 하락하면 그땐 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비트코인의 슈퍼사이클 이론은 아직 유효하다고 말했다. 2019년 댄 헬드가 제기한 슈퍼사이클 이론은 정부와 기관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한 폭풍이 비트코인의 메인스트림 합류를 촉진하고 주요 암호화폐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 시간 18일 오전 8시 36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세는 23,320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2.31% 하락한 수치다.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가는 지난해 11월 기록한 약 69,000달러이다. 제목 이오즈 엔틸로프로 리브랜딩 이오스 가격 들썩. 이오스 네트워크 재단이 이오우지오가 커뮤니티 주도 엔틸로프로 리브랜딩됐다고 전했다. 17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재단이 주도하는 이오우지오 연합을 통해 이오우지오 2.0 코드베이스를 포크하고 리브랜딩을 진행했다. 해당 연합에는 이오스, 텔로우스, 왁스, UX 네트워크가 있으며 이들은 엔틸로프의 기본 코드베이스를 공유, 프로토콜 개발에 협력한다. 이번 리브랜딩으로 코드네임 만델은 폐기됐다. 엔틸로프는 새 웹사이트를 통해 향후 깃허브 리포지터리를 릴리즈할 예정이다. 앞서 이오스 네트워크 재단 창업자 이브라 로즈가 이번 주 이오우지오 리브랜딩을 공개한다고 유고한 바 있다. 크립토포테이토는 이오우지오 리브랜딩은 블로그 내 여파로 인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에 연합은 이오우지오 코드베이스를 반복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간 800만 달러의 예산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를 인용, 엔틸로프의 기술 영역을 개선하는 것이 연합의 초기 목표이다. 일단 그것이 달성되면 그룹은 프로토콜을 위한 더 넓은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3세대 대표 암호화폐인 이오스는 18일 오전 8시 11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1.4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8.15% 상승한 가격이다. 이오스는 장중 리브랜딩 소식에 20% 급등 1.64달러까지 치솟았다. 제목 비트코인 나스닥 급락에 23,000달러 선 위태 향후 전망은 엇갈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간밤 나스닥이 1.25% 급락하면서 23,000달러 선까지 가격이 후퇴했다. 한국 시간 18일 오전 7시 46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세는 23,365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2.11% 하락한 수치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23,243.35달러, 최고 24,407.06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비트코인의 단기 가격 전망은 엇갈린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암호화폐 기술 분석가 밀란 바쥐텍을 인용, 비트코인이 하락을 시사하는 상승 쇠기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며 하락론에 무게를 뒀다. 다고 점에서 주로 발생하는 상승 쇠기는 상승 추세가 점점 약해지는 하락 패턴이다. 임명 분석가 넷네스케구너 또한 상승 쇠기 패턴 출현에 따라 비트코인은 21,500달러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모트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설립자인 마이클 크레이머는 일요일 비트코인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버텼지만 하락 깃발형 패턴 내에서 상승 쇠기 패턴이 형성되고 있어 이번 가을 비트코인은 16,400달러를 테스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매크로 환경 또한 하락 관점이 우세하다. ING 애널리스트들은 9월 20에서 21일 열리는 연준 회의 때까지 시장이 타이트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오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비트코인 하락을 예측했던 암호화폐 전문 익명 애널리스트 데이브 더 웨이브는 전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스탬프 BTC/USD 주봉 차트 기준 뚜렷한 매수세가 쌓이고 있다. 최근 하락 추세의 고점과 저점을 이은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 0.5 구간인 24,400달러 선이 곧 무너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추세 반전 지표인 MACD도 강세 크로스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강세 크로스는 지난 2019년 BTC가 3,000달러대에서 바닥을 확인한 뒤 14,000달러 구간까지 상승할 때 나타난 적이 있다. 주봉 차트 주요 저항선인 24,400달러 저항선이 깨지고 주봉이 마감될 경우 3만 달러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강력한 상승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분석업체의 이랩 매니지먼트는 16일 주간 보고서를 통해 미국 인플레 관련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며 지난주 자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에 비트코인과 미 증시가 강한 반등을 보이며 동반 상승했다. 다만 근본적인 인플레 리스크가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기술적 관점 관련 해당 보고서는 비트코인 시장의 단기 매수세는 아직 유효하지만 조정이 가시화되면 주요 지지선을 참고해 거래 전략을 짜야 한다. 만약 거래량을 동반하며 25,000달러 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경우 단기 하락 다이버전스를 해소해 26,000달러 구간까지의 무난한 상승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미국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하락했다. 17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71.69포인트 하락한 33,980.32의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31.16포인트 하락한 4,274.04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64.43포인트 하락한 12,938.12의 거래를 마쳤다. 타우 지수는 6거래일 만에 소폭 하락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내렸다.